2013년 결혼중매업체를 통하여 황혼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내를 맞은 75세 이사오 가케이씨. 교토의 무코시 아파트에서 함께 맞는 첫 번째 새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 12월 28일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1시간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제2의 인생을 함께 즐기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편지까지 남길 정도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한 노인의 바람은 너무나 빨리 무너졌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을 또다시 떠나보내게 된 아내 68세 가케이 치사코. 부검을 반대하며 남편을 편하게 보내주고 싶다는 그 아내의 말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찰은 이사오 씨의 시신에서 이상 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독극물입니다. 부검 결과 심장, 혈액, 위장에서 치명적인 양의 청산가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누군가 먹인 독극물. 그런데 아내 가케이 치사코의 기록을 살펴보던 경찰은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녀를 만난 모든 남자는 전부 죽었습니다. 2014년 3월 일본을 발칵 뒤집은 블랙 위도우 킬러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2021년 6월 일본 대법원에 최종 선고가 나온 이 사건, 그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블랙 위도우 킬러, 아마 마블의 영화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블랙 위도우는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독거미 라트로덱투스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별칭을 붙인 이유는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 요구 조건, 고령자, 혼자 생활, 자산가, 질병. 고령의 치사코가 타겟을 찾은 방법은 바로 결혼중매업체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며 그 누가 되었든 금방 연인관계로 발전했죠. 실제 생존자의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연기했죠. 자신은 원한다면 그 어떤 여자든 될 수 있다며 늘 자랑했고 철학책, 경제학책, 요리책까지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97년 전후 여름쯤에 결혼상담소 맞선 파티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가 한 50세쯤이었죠. 만나자마자 교제를 시작했는데 한두 달 후쯤부터 내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헤어진 이유는요, 돈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돈을 물어보길래 재산을 누나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니 굉장히 낙담하는 모습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소유한 산을 데리고 갔는데 다리를 삐끗했다며 계속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었죠. 동거 한 1년쯤 헤어지자라고 얘기했더니 따귀 서너 대를 때리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 계속 사람을 만나 죽이고 다닌 겁니다. 그녀의 두 번째 키워드, 살인, 미수. 1946년 11월 28일 생인 치사코. 1969년 여행을 떠난 사쿠라지마에서 알게 된 트럭 운전기사와 결혼해 1남 1녀를 낳았습니다. 이후 직원 10명 정도의 티셔츠 프린트 인쇄회사 사업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1994년 54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인쇄회사를 물려받긴 했지만 경영난에 시달리다 결국 2003년 오사카 집과 회사 공장까지 모두 압류를 당하며 많은 빚을 지게 되지요. 그래서였을까요?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2007년 78세의 나이인 스에이로 토시아키와 만나 교제를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12월 18일 오후, 스에이로 가족과 점심을 먹은 직후 스에이로 씨는 건강보조제 알약을 먹은 직후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당시 구급대원이 기억하길 숨을 헐떡거리고 곧 숨이 멎을 상태였다라고 전해줬죠. 병원에 도착 직후 장애는 갖게 되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문제는 치사코가 구급대, 병원, 그리고 가족들에게조차 히리오카라는 가명을 썼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문제로 이들은 헤어지게 되었고
1년 6개월이 지나 시에로는 병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공식적인 블랙 위도우 킬러의 첫 번째 살인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인 도구. 그녀는 어떻게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인쇄회사를 운영하던 당시 치사코는 한 가지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인쇄 작업에 들어가는 청산가리. 치사코는 시에로가 평소 건강보조제를 자주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알약의 내용물을 청산가리로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들키지 않자 치사코는 다음 희생자를 주시하기 시작하죠. 그녀의 네 번째 키워드, 광란의 연쇄 살인극. 71세 혼다 씨는 나이에 비해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2011년까지 당뇨로 조금 고생은 했지만 심하지 않은 상태로 호전이 되었고 운동도 자주 하던 분이셨죠. 문제는 치사코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친구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던 혼다 씨. 자신의 맨션 소유권을 치사코에게 넘긴다는 공증까지 쓴 상태로 얼마 지나지 않은 2012년 3월 9일 오후 5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고가 나 사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치사코는 엄청난 양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죠. 멈추지 않았던 치사코. 다음 타겟은 75세의 미노루 히오키 씨였습니다. 말년에 혼자 살며 폐암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2013년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었죠. 그 앞에 나타난 치사코는 매우 헌신적으로 그를 돌봤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집에서 밤을 보내던 시간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죠. 9월 20일 저녁을 먹으러 나가며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긴급 이송됩니다. 치사코가 시에로와 마찬가지로 캡슐을 청산가리로 바꿔치기 해놓은 것이었죠. 달라진 것이 있다면 확실히 죽여야 했습니다. 더 많은 양의 청산가리와 시간이 필요했죠. 시간을 벌기 위해 구급대원에게 자식이 있었다는 것, 폐암이 완치되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가족도 없다. 폐암 말기다. 그동안 고생해온 사람이다. 편하게 보내주고 싶다라고 해 결국 심폐소생술조차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망하게 됩니다. 히오키 씨 사망 2달 만에 마지막 피해자이자 처음 설명드렸던 이사오 씨를 만나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총 3명을 독극물을 이용해 연쇄살인을 저질렀지요. 5번째 키워드, 왜 들키지 않았을까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부검 자체가 매우 드문 국가입니다. 분명 형사적 사건으로 이상하다라는 것이 확실할 때만 부검이 시행되는데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의 부검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도 치사코 자체가 거부했던 이유도 그리고 명확하지 않았던 이유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후 치사코가 청산가리를 통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증거들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건강보조제 알약과 빈 캡슐들을 발견함과 더불어 집 내부에 있던 화분 속에서 청산가리가 든 백도 발견되었습니다. 6번째 키워드.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을 저질렀던 걸까요? 사망한 3명과 살인미수 피해자 1명, 이들 모두는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으며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다만 공통점은 바로 재산과 보험이었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10억엔, 한화 100억 원 정도를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문제는 검거 당시에는 부동산 투자, FX 투자, 선물 거래 등으로 거의 탕진을 해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7번째 키워드, 암수살인. 암수살인이란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분명 살인사건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 알지 못하는 사건. 즉, 묻혀있는 살인사건, 암수살인이지요. 첫 번째 살인 시도를 2007년에 했고 2013년까지 4명을 공격했다. 하지만 모두 교제는 매우 짧았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법적으로 증명된 살인사건은
2012년 1건, 2013년 2건으로 총 3건 이렇게 몰려 있었습니다. 즉 과거의 사건은 이미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죠. 이를 일본 경찰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치사코와 연락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 사망했거나 행적이 묘연해진 사람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오사카에서만 5명, 교토 2명, 효고 3명, 나라 2명, 와카야마 1명, 시마네 1명 등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확인된 것이죠. 이 표를 자세히 봐주십시오. 시간과 날짜까지 말이죠. 이 중엔 정말 소름 돋는 정황들이 포착됩니다. 피해자들이 사망하기 전부터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정황들입니다. 바로 날짜가 겹치는 정황이죠. 즉 중매회사에서 사람을 만나 그 대상의 끝이 보이면 새로운 대상을 바로 찾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다음 타겟을 노리기 위해서 말이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살인사건은 아니지만 2001년 공장을 폐업하고 2003년 경매에 걸려 2천만 엔의 빚을 지게 된 치사코. 두 번째 결혼을 2004년에 하게 되었는데요. 67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남성은 약국 경영과 공장의 약품을 도매했던 사장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독극물 취급 책임자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남성이 결혼한 지 2년 차에 뇌경색으로 병사합니다. 물론 뇌경색 병사라는 게 부검을 통해 알려진 게 아닙니다. 이로 인해 빚투성이 된 치사코는 빚도 갚고 여윳돈도 생겼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면 두 번째 결혼 당시에도 다른 남성들을 만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이후의 살인사건들과 매우 흡사하지요. 인정된 살인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 대입을 시켜보면 굉장히 유사점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녀의 마지막 키워드, 재판. 나는 남편을 죽였다. 내 죄를 숨길 의도는 전혀 없다. 내일 사형을 당해도 웃으면서 죽을 거다. 나는 깊은 증오심으로 죽이고 싶었기에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다. 수천만 원을 다른 여자에겐 주었지만 단 한 푼도 나에겐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 이사오가 마지막으로 사귀었던 여자에 비해 나를 차별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 실제로 치사코가 재판 중에 한 말입니다. 자신이 죽인 건 맞지만 그 이유가 돈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발언은 불과 이틀 만에 철회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피고 측 변호인은 치매를 이유로 재판을 받을 상황이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일본의 역사상 가장 긴 공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2017년 일본 재판부는 치사코에게 3건의 살인, 1건의 살인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사형을 선고합니다. 항소심 결과도 마찬가지로 사형, 그리고 2021년 6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죠. 10억엔을 벌고도 계속 남자를 만나 살해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피해자들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용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 확실하다. 자백을 하긴 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는다. 즉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항소를 기각한다. 결국 사형 선고는 유지됩니다. 처형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일본은 공판이 끝나고 6개월 이내 사형을 집행합니다. 물론 계속 사형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항소라는 걸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6개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녀는 사형을 당할까요? 오컬트 스토리 블랙 위도우 킬러 편이었습니다. 뒷이야기에서 하지 못한 마저 이야기를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더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남편의 사망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남편의 사망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남편, 그 트럭 운전기사였다 인쇄사업을 했던 첫 번째 남편이 사망했던 이유는
뭔가 질병이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잠깐 가정, 집에 방문할 수 있는 뭐 일종의 외출권이었겠죠. 그거를 받고 잠깐 집에 온 그 사이에 죽었어요. 물론 이거를 치사코가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근데 의심이 가는 정황은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황상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문제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아까 인정된 살인하고 인정되지 않은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인정된 살인에 있는 사람들 전부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사람들 중에 총 4번의 결혼을 했고 4번의 결혼을 한 사람들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의문사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재판부가 얘기한 판결문 내에서 결혼한 사람 중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2명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인 거죠.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근데 아까 나왔던 표로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부분 다 병사 아니면 뇌경색, 사인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중요한 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병사라고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유산 상속들이 있었어요. 집, 부동산, 보험 이런 거. 그게 되게 어떤 과정을 했냐면 일단 이 뒷이야기니까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시사코가 만나게 되면은 성적인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애교도 많았다고 하고 성적인 걸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리도 많이 해주고 굉장히 그러니까 헌신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비춰졌겠죠. 그리고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이미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자신 쪽으로 어떻게 하면 넘겨오게 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나이가 많은데 당신이 죽으면.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하게 된 사람들은 그걸 잘 안 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하는 단계, 만나고 있는 단계에서 결혼을 약속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결혼할 거니까 그럼 막 이렇게 되면 다 너에게 줄게. 항상 공증센터에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공증센터에 가서 그 공증을 쓰게 했고 진짜 사망하면 그게 이제 상속금이 넘어오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됐을 때 그 이후에 며칠 되지도 않아서 전부 그 재산들을 매각 처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재산 처리를 했던 거죠. 물론 그때 당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조금 다른데 한국은 이제 검안, 부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확인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단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형사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경찰 쪽이 되게 의심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아니다라고 판단해도 형사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면 무조건 체크를 해서 부검을 하고 내용으로 확인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뭐 가족이나 친인척이 살인을 저질러서 묻어버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쉽지 않아요. 이걸 그냥 묻고 지나가는 게. 워낙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예전에 한 책을 소개하면서도 광고였죠. 책을 소개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독일이었죠. 거기도 그런다고 했잖아요. 일본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와 달리 탐정이 많이 발전했던 이유가 우리나라처럼 그냥 저 피해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수사가 들어가는데 뭐가 혐의점이 있다라고 이제 좀 정리가 안 된 자료라도 그냥 이렇게 뭐 캡처본들 모든 거 갖다 내밀면 정황이 있다 보면 상대방한테 연락해보고 이런 거까지 우리나라는 해주지만 외국은 일본은 이 정도로 잘 안 해주거든요. 일본은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이 검찰로 넘기는 송치하는 그 있잖아요. 송치하는 걸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니까 어느 정도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수사를 시작해 준다고 해요. 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탐정이 발전되어 있고 그 나라는 그래서 탐정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를 해서 경찰에 넘겨주고 경찰이 그걸 토대로 해서 수사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검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당시에는 그래서 쉽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증거가 없어요. 너무 옛날이라서. 다만 최근 사건들 위주에서만. 그리고 이 내용 중에 혼다 씨 있죠. 혼다 씨는 사망했는데 어떻게 유죄 판결이 됐어요? 라고 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혼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사고가 나서 사망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 뭐 의심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혼다 씨의 혈액을 보관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이제 2014년에 올라오게 되면서 다시 재수사가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혼다 씨의 혈액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청산가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그냥 잃고 사고가 나서 사망한 게 아니라 청산가리 때문에 사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재판이 왜 길었냐면 치사코가 계속 내가 그거 썼다는 증거가 어딨냐. 그러니까 뭐 먹었다라는 거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내가 그걸 했다는 증거가 어딨냐. 뭐 그게 있었다는 증거가 어딨냐. 그리고 그런 내용들로 계속 시간을 끌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됐냐면 아까 그 화분 안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화분 속에 있었던 청산가리가 좀 변색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 거면 뭐 죄송해요. 이거 비속어 새삥이면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아닌가? 옛날 건 아닌가라고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색깔이 변색된 것도 확인되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도 순간적으로 자백한 부분들도 있었고 어떻게든 치매다라고 해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게 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죠. 우리나라의 판결과는 어떻게 보면 사뭇 다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금전 목적 강도살인이죠. 금전 목적으로 독극물을 써서 3명을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범죄자 강도살인이죠. 대한민국도 강도살인은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죠. 웬만하면. 근데 요즘에는 무기도 잘 안 주더라고요. 왜냐면 강도살인이란 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극악무도한 범죄예요. 사람을 돈으로 본 거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니까 인명경시죠. 굉장히 잔혹한 범죄라고 전 세계가 다 바라보고 있는 건데 참 한편으로는 좀 그렇네요. 그래서 올해가 지금 2022년인데 일본은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직 대기자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바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